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정현수입니다. 네, 이번 3월에 들어가게 되면서 고3 미적분 설명회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전 서울영재고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 물리학과를 복수 전공을 한 후에 졸업을 했고요. 네, 그 다음부터 계속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카이에듀에서 고3 관련 인강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 현강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스카이에듀 아이디를 주시면 무료로 인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고3이 진행되면서 3월에 미적분 관련된 수업을 제가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 간단한 설명, 그리고 어떠한 수업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제 홍보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는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저격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과천 같은 경우에는 3학년에 미적분이 커리큘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모두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짧게 보면 내신, 멀리 보면 수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과천중앙고와 과천고 같은 경우에는요, 미적분 커리큘럼 자체가 혹은 내신 자체가 평가원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때 평가원 유형, 평가원 문항, 평가원 닮은 문항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떠한 문항이 평가원을 닮았고 평가원을 닮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원 유형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원은 개념 활용에 집착합니다. 요 집착이라는 표현이 조금 너무 강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말 그대로 집착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러한 개념이, A라는 개념이 이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활용된다 라는 하나의 내용이 있으면은 이게 반드시 들어가는 문제들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 즉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싶은 경우에 계산 난이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을 섞어 놓음으로써 이 문제의 난이도를 올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계산이 중요한 것 혹은 암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 그리고 C라는 개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개념을 하나의 풀이에, 즉 하나의 문제에 학생이 묶어낼 수 있냐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평가원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런 거예요. 평가원 유형이라는 것. 자, 그리고 실제 내신도 평가원 유형이고 당연히 수능은 평가원이 되니까 평가원 유형이겠죠. 자, 이 유형을 잘 대비해야 되는데 평가원 유형이라는 것은 뭐다? 개념 A, B, C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섞어서 차례대로 혹은 동시에 활용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평가원 유형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 대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 활용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또는 개념 활용이란 것의 정확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개념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미적분 같은 경우에 혹은 수투 같은 경우에 극한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극한의 정의를 알고, 자, 또는 미분의 정의를 알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다 개념에 들어갑니다. 즉 사전적으로 적혀 있는 것들 혹은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개념에 들어가요. 자, 개념 활용이란 것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 이러한 개념들을 내가 왜 사용해야 하는가가 맨 처음에 스스로 또는 문제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즉 주어진 문제를 딱 읽고 내가 왜 이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문제에 맞춰서 해석하셔야 돼. 자, 평가원 유형의 문항은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 즉 국어처럼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평가원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문제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이러한 개념을 왜 사용해야 하는가? 자, 그래서 평가원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접선이 나왔네. 접선은 뭐가 중요하지? 맞아. 접선은 미분이 중요하지. 자, 또는 부등식 문항이네. 부등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지? 최대 최소가 제일 중요하지. 혹은 직선이랑 곡선인데 부등식 문제야. 접선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들을 묶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개념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 활용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개념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혹은 개념 활용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본인의 풀이를 적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내신도 그렇고요. 수능도 그렇고요. 등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갈리냐? 준킬러와 킬러에서 갈립니다. 내신도 마찬가지로 객관식 까다로운 두 문제와 그리고 서술형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가 갈리죠. 등급이 갈리죠. 자, 지금 이제 예비 고3 올라가니까 고3 되니까 2년 동안 열심히 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갈리는 문제들을 본인들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학생들과 같이 보고 있다면,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은 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에게 얘기해 보세요.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가 등급을 가른다라는 것이 아마 짐작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준킬러 문항과 이러한 킬러 문항들, 더 어려운 킬러 문항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풀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먼저 메이킹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머릿속, 마인드에 메이킹할 수 있어야 돼. 즉 뭐냐면 문법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문법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떤 말이냐면 왜 이래? 어떤 말이냐면 본인이 이 문제를 대략적으로 이 문제의 풀이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즉 이 문제의 처음 빌드업, 처음을 이러한 개념을 사용해서 빌드업을 하고요. 중간 부분은 또 이러한 개념을 사용해서 빌드업을 하겠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문제를 직접 풀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문제를 딱 보자마자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대략적인 풀이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과정은 당연한 얘기지만 한숨 푹 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러한 대략적인 행방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기 위해서는 풀이를 적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1 때부터 연습을 충분히 해왔다면 더 좋겠지만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본인의 풀이를 적어야 되고요. 본인의 풀이를 적다 보면은 이제 뭐가 보이냐? 문제에 따른 접근법이 맨 처음 보이고요. 이러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구나. 두 번째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정확한 차별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쪽 미분 쪽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 적분 쪽은 내가 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구나. 자, 그러면 보완이 가능하고요. 계속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다 보면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대략적인 가닥을 결국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풀이를 적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자, 이건 어차피 제 수업 들으시면은 거의 반강제로 하셔야 돼. 저는 이 과제를 볼 때 저는 정답을 보는 게 아니라 풀어 문제의 개수를 보는 게 아니라 못 푼 문제들의 풀이를 보기 때문에 저한테 한 소리 듣기 싫으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다 실패한 문제들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풀이를 적다 보면요, 내가 개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개념들이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보다 잘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풀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관리는 뭐 따로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을 잘 알고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 풀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서술의 힘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대한 접근 자체가 쉬워지기 때문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풀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겠죠? 더 많은 시간이 남고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고요. 전반적으로 점수가 급격하게 오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제 수업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월 특강 고3반과 동등한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 네, 수요일, 금요일 7시부터 9시 반까지, 그리고 클리닉 별도 주말 진행입니다. 자, 수강기간은 3월 10일 둘째 주 수요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저는 이 공부라는 것이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라는 것은 제가 뭐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즉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방법, 지식, 뭐 활용법 이런 것들은 제가 강제로 주입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반드시 학생과 저와의 콜라보, 즉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 계속 물어봅니다. 이해됐어? 왜 이렇게 생각해? 너의 풀이는 뭐 더 좋을까? 아니면 이 풀이가 왜 더 효과적인 걸까? 어떤 부분에 좋은 것 같아? 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제가 물어보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학생과 끊임없이 질문하는 제가 만나서 더 엄청나게 생각보다 큰 시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 3월, 4월 커리큘럼입니다. 10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적분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쭉 이어진다는 것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네, 자세한 내용 혹은 더 궁금하신 점은 학원에 전화로 상담해 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제 전화도 통해서 전화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정영수였습니다.